안녕하세요, 그린성입니다. 오늘은 저는 컬러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 컬러라는 게 기초 디자인을 수업하면서 선생님도 잘 안 가르쳐요, 많이. 그 이유가 뭐냐면 기초 디자인이라는 과목 자체가 사실 묘사를 기반으로 해요. 모든 게 다 사실 묘사하시오, 사실적으로 묘사하시오. 심지어 특별하게 건대나 이런 데서 일부분의 컬러를 바꿔주세요라든가 소묘 정도를 나와줘서 그것도 컬러를 바꾸는 거니까요. 그러는 정도가 아닌 이상은 되게 많지 않아요. 좀 간혹가다 이런 학교들이 있죠. 동덕여대라든가 아니면 한양대에서 컬러를 자유롭게 쓰세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들이 컬러를 자유롭게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그냥 사실 묘사를 그냥 사실 묘사 똑같이 그리기 정도로 생각을 하면 사실 컬러를 배울 이유도 없고 가르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이건 컬러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서 디자인 작업에 들어갔을 경우에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컬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색깔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보여지는 그 미묘한 차이들이 다 달라요. 같은 레몬을 하나를 보더라도 그 레몬 옐로우를 똑같은 사람이 100명이 보더라도 100명이 받는 느낌들은 조금씩 달라요. 레몬 옐로우라는 커다란 바운더리 안에서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컬러는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해라는 말은 좀 틀린 말이겠죠. 느끼는 거죠. 머리로 느끼는 게 컬러예요. 그러면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사회적인 것, 그 다음에 지식 수준, 생활 환경 여러 가지에 결부돼서 뇌에서 이건 이런 느낌의 컬러 이렇게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인 묘사를 한다 하더라도 소재가 그래요. 레몬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레몬을 주어졌다 그랬을 때도 그 레몬 옐로우 색깔 자체만 가지고서 딱 써버리면 그림이 디자인 작업한 게 굉장히 빈약해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흔하게 선생님은 설명을 해요. 앞에 있는 초록색 소나무가 저 멀리 가면 초록색으로 보이든 안 보여요. 그렇게. 왜? 공기원근법이나 원근법이란 말은 사실은 좀 그렇죠. 멀리 보이는 것들은 여러 가지 상황, 조건에 의해서 색감이 혼재돼요. 그러면 원근감이나 공간감을 얘기해야 되는 화면 구성 안에서 컬러가 일정할 수가 없죠. 균일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컬러를 얼마만큼 교육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과연 이렇게 까다로운 컬러들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일단은요, 컬러를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쓰는 게 가장 목적이에요. 소재가 두세 개가 나오더라도 그들의 컬러들은 조금씩은 다르고 서로에게 영향을 줘요. 상관관계를 갖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까만색 물체와 빨간색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때 빨간색 물체는 되게 예쁘게 보여요. 그러나 동량일 경우에는 그렇지도 않아요. 비슷한 크기였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피의 영향도 받고 하는데 이럴 때 조화로움은 뭐냐면 전체적인 화면 안에서의 총체적으로 주되고 리딩하고 있는 컬러를 정해야 해요.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스케치를 뜨다 보면 대부분의 화면에 양재나 면재가 많이 나오게 되겠죠. 이랬을 때 양재의 면이 이가 많아졌는데 그 양재 컬러가 중저채도고 브라운 계열, 난톤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화면 전체를 이끌고 있는 것은 브라운 톤이에요. 그러나 브라운 톤이 전체를 이끌다고 해서 주제가 되진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군대를 전체를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의 군대지만 그 군대를 전체를 이끌었다 하더라도 그 대장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제 또는 포인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런 조화로운 상황 안에서 조화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장님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때 굉장히 많이 큰 오류가 생겨나요. 제가 여기저기를 이렇게 그림들을 보고 학생들이랑도 얘기를 해보고 많은 선생님들이랑도 얘기를 해보는데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주목성이 높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더니 컬러 파트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고채도예요.
고채도를 쓰면 주제로 잘 보인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딸기를 갈색으로 그릴 수는 없는 일이에요. 딸기라는 소재가 나올 때 전반적으로 다 레드가 다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딸기스러워야 하는 건 정상이니까, 정확한 거니까 그 레드 안에서의 베리에이션, 스펙트럼을 준다 하더라도 딸기란 큰 통짜, 그 통 안에, 즉 빨간색, 레드란 큰 통 안에서 작은 미묘한 스펙트럼이 생긴다는 거죠. 그 차이다 보니까 이 스펙트럼을 크게 가져갈 수 없는 이런 물체 안에서 화면 안이 다 빨개져요. 거기서 나는 빨간색을 더 빨간색, 금적이라고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인쇄소나 이런 데서 금적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색채학 쪽에서는 카민 이렇게 얘기하는 컬러가 있어요. 채도 14고 명도도 중명도 이상이고, 그 다음에 그런 컬러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빨강. 그럼 그 빨강을 써놓으면 진짜 잘 보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컬러는 이 조화로움 안에서 만들어지는 군계의 일학과 같은 거예요. 그럼 다시 정리를 한번 해서 얘기를 해보면, 군계의 일학은 조금만 더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얘기를 해보면 컬러는 조화로움 뭐죠? 통일감이에요. 어떤 통일감 안에서 미묘한 변화. 여기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통일감과 변화. 여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보통 미술학원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조형 원리 중에 하나가 변화와 통일이에요. 그래요. 컬러는 조형 요소고,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 중에 저변에는 조형 원리가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컬러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런 조화로움 안에서 통일감을 주고, 레드면 레드, 전체를 이끌고 가고 있는 톤이 브라운이면 브라운, 이런 톤을 주고 거기서 미묘한 스펙트럼을 베리에이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그러면 변화를 준 것이 있다면 그 안에서 대장을 만들 때는 군계일학을 아까 쓰라고 얘기했죠. 군계일학이 무슨 얘기냐? 학이 정말 고고하고 예뻐요. 그러면 그 학들이 한 100마리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과연 그 중에서 한 마리 학이 예쁘게 보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에 닭이 끼어 있었다면 그 닭이 더 잘 보일 거예요. 그 말은 아무리 고채도를 써놔도 전반적으로 주변에서 도와주고 서로 보완해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주제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할 거라는 거죠. 주목성을 갖지 못해요. 그러므로 결국은 주목성을 주는 것은 다름에 의해서 생겨나요. 다름을 다른 말로 하면 대비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대비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컬러 안에서의 대비라는 게 뭐 명도 대비, 채도 대비, 색상 대비, 되게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고유 색상을 써야 하는 기초 디자인 안에서는 그거를 그 색상으로 해서 대비를 준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출제된 문제가 색상 대비가 강한 물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물체라면 그렇게 색상으로 대비를 강하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흔하게 명도로 되게 많이 주는 이유는 그 스펙트럼이 가장 넓어요. 어둠을 좀 더 세게 줄 것인가, 약하게 줄 것인가, 그래서 블랙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가장 넓은 게 명도라서 일단 명도를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겠죠. 전체 채도가, 중저 채도가 화면을 지배하고 있는 건지, 비교적 고채도들이 지배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봐가면서 주제로서 뭐를 넣어야 될 때도 초이스 자체도 그 색상과 조금은 연결지어서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